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과수 재배 및 관리 이어갈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 사과를 좀 자세히 봤죠. 사실 사과를 통해서 여러 가지 좀 일반적인 개념들을 본 거죠. 이번 강에서는 나머지 과실들 볼 거고요. 감귤에서 또 우리 전지전정과 관련된 것 좀 볼게요. 일단 감귤 기본 정보. 여기서는 일단 운향과 정도 눈에 익혀두시면 좋겠죠. 운향과구나. 그리고 아열대성. 우리는 대부분이 온대 과수잖아요. 그렇죠? 감귤은 저 남쪽에서 재배되죠. 아열대성. 그리고 상록이면서 관목 또는 소교목이래요. 우리 배운 것들 나오죠. 네. 그다음에 하나 중요한 거. 과육이 어디가 발달했니? 에 따라서 보니까 준인과류래요. 자, 꽃의 발육 부위에 따라서 진관이, 위관이 했었죠. 참이니, 헛이니 했었어요. 준인과류는 진과에 속했어요. 그쵸? 참 열매. 그럼 감귤 정리해 볼까요? 감귤. 일단 진과이면서 준인과류로 분류되고, 그다음에 날씨상으로는 아열대성이면서 대성, 아열대성 나오면 당연히 상록 나와야 되겠죠? 상록. 네. 대부분은 온대과수는 다 낙엽과수잖아요. 그쵸? 그리고 교목인데 교목으로 재배하려면 아예 소교목이든가 아니면 아예 조금 낮은 관목이구나. 그리고 분류 계통상으로는 운향과에 속하는구나. 네. 이 정도는 알아놓으시면 좋습니다. 자, 한국에서 많이 재배하고 있는 종은 온주밀감이다. 여러분 이제 2차 하시면 감귤 보험 대상 들어오죠. 네. 2024년도 10회 시험 기준부터 감귤이 온주밀감과 그다음에 이따 나올 만감류로 분류가 됐어요. 우리가 먹는 귤, 온주밀감이다. 네. 이 정도 감귤에 대한 거 기본적인 거 보셨고 넘어가 볼까요? 재배 방식에 따라서 노지, 하우스, 비가림, 타이백으로 나뉘네요. 네. 하우스하고 비가림이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봤더니 우리 이미 비가림 아시죠? 비가림. 비만 가리는 거예요. 요즘은 정말 튼튼하게 하우스처럼 잘 나오는 것도 있지만 옆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2차 시험 보시면 비가림 시설 공부하시거든요. 거기서 아예 전체가 다 피복제로 씌워져 있으면 측면 다 그러면 아예 원예 시설로 가입해라 이런 인수 제한 목적물도 있어요. 네. 그러면 하우스 봤더니 비닐하우스에서 난방하며 재배한다. 난방. 인위적으로 온도. 자, 하우스는 온도도 조절 가능하고 당연하게 가려져 있으니까 수분, 강우량, 자연 강우 차단, 수분도 조절 가능할 수 있겠죠. 근데 비가림은 온도 조절은 하지 않는 거예요. 온도 옆에 뚫려 있으니까요. 온도 조절은 하지 않고 비를 맞지 않도록 수분 조절만 하는구나. 이런 차이구나. 네. 이건 뭐 상식적인 거니까요. 그다음에 타이백 감귤 어떤 뭐 품종이 아니고요. 이 타이백 감귤 우리 가끔 마트 보시면 막 써있죠. 타이백 감귤 품종이 아니고 타이백은 특수 섬유예요. 굉장히 유명한 특수 섬유. 우리 감귤 농장 보시면 밑에 막 하얗게 깔아놓은 거 있잖아요. 그게 타이백이에요. 타이백. 자, 우리는 시험을 보셔야 되니까 타이백을 왜 깔아놓지? 일단 타이백에서 알 수 있는 거는 첫 번째 제가 지금 하얗게 깔려져 있는 거라 말씀드렸죠. 그러면 여러분 흰색은 빛을 어떻게 하죠? 빛을 반사시키죠. 네, 반사시켜요. 반사시켜서 과실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노지에 떨어지는 빛을. 거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감귤은 빛을 좋아하는구나. 양생 식물이구나. 그쵸? 두 번째, 토양에 깔아놓는데요. 토양에 깔아놓는데 피복하죠. 피복. 멀칭의 효과가 있죠. 토양 멀칭 효과가 뭐 있었죠? 우리 다 암기하셨잖아요. 이거. 깔아놓으니까 일단 양분과 수분의
유실을 방지하고 또 뭐 있었죠? 일단 덮어놓으면 토양 침식을 방지하고 그다음에 제가 우리나라는 대부분 여름철 집중호우 그래서 토양 속에서 겨울 내내 월동하고 있던 병원균들이 빗방울에 맞아서 튀어서 과실로 가는 거 그렇죠? 병해충 그 다음에 잡초를 경감시킬 수 있고 타이백에서 우리는 이런 거를 연상시키셔야 돼요. 타이백에서 오케이. 타이백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자 감귤류, 온주밀감 그 다음에 만감류 이런 게 있구나. 만감류가 여기 이제 만감류는 계속 새로운 교배종이 나오죠. 현재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 가능한 품종은 이렇게 4개예요. 이렇게 4개. 진지향까지는 아닙니다. 넘어갈게요. 토양에 적합한, 재배에 적합한 환경 조건. 여러분 이미 다 아시잖아요, 우리. 토양 반응은 모든 작물은 약산성에서 중성. 중성이 pH가 뭐죠? 중성 pH 또 다 까먹으셨으면 안 되죠. 7.0이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가까울수록 좋은 거예요. pH 이 정도의 약산성 토양이 좋다. 모든 작물은 약산성에서 중성 다 좋아하죠. 감귤은 비교적 산성 토양에 강해요. 여러분, 산성 토양이 강하다. 우리 복불밤 뭐 이런 거 했었잖아요. 복숭아, 블루베리, 밤 이런 거. 이 친구들이 산성 토양을 좋아한다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산성에서 잘 버틴다. 비교적 잘 버틴다. 좋아한다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감귤은 그거보다는 아니에요. 네, 산성 토양에 어느 정도 강한 편이지만 그래도 약산성에서 중성을 좋아한다. 또 있잖아요. 토성. 모든 토양은 양토를 기준으로 사양토에서 양토 기준으로 식양토를 좋아한다. 그다음에 또 있잖아요. 우리가 배우신 거 입단 구조를 좋아한다. 왜요? 입단 구조가 돼야 보수, 보비, 투수, 통기 다 좋아진다. 그렇죠? 기본적인 거 우리가 재배학에서 배운 것들이 다 녹여져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감귤 재배에 적합한 토양 조건 문제 나왔어요. 그러면 재배학에서 배우신 걸 다 공통적으로 적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구나. 자, 연평균 기온이 15도, 18도 지역에서 잘 자란다. 이 기후가 뭐라고요? 아열대 기후. 아열대 기후는 사실 열대와 온대의 중간이라기보다는 열대에서 약간 온대 성격을 갖고 있는 정도의 성격. 네. 1년 중에 8개월에서 10개월 정도 1년 12달 중에 연평균 기온이 8개월에서 10개월 정도의 평균 기온이 10도 이상 그리고 연평균 기온은 15도 이상 이게 아열대예요. 이거 보시면서 우리는 아열대구나. 이걸 온도를 암기하려 하지 마시고 제가 지금 이런 백그라운드 말씀드리잖아요. 아열대구나. 상록이구나. 휴면하지 않는구나. 겨울 저온을 거치지 않는구나. 오케이. 네.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수분 조건 넘어가고. 네. 자, 식재. 상록 과수이므로 식재할 수 있는 시기폭이 넓다. 쭉쭉 보시고요. 네. 넘어갈게요. 12. 자, 정지, 전정. 제가 이 용어의 의미 이건 재배학에서 다 말씀드렸고 한번 볼게요. 이건 감귤만 해당하는 게 아니고요. 일반적인 거예요. 우리가 사과에서 뭐 청경법, 부초법, 초생법 이런 걸 봤듯이 감귤에서는 이거 한번 볼게요. 정지하고 전정의 의미는 전정은 사전적인 의미도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농학 박사의 기준에서는 어떤 목적을 갖고 수영을 고르게 한다던가 생육, 결실 이런 어떤 목적을 갖고 하는 거고 정지는 말 그대로 그냥 나무를 가지런히 자르든가 솎아내는 작업이다라고 했죠. 이걸 합쳐서 우리는 전지라고 한다 그랬어요. 전지 두 개를 합쳐서. 네. 이걸 이제 한번 보시고 감귤은 양지식물이므로 아까 여기서 타이백 했었죠. 타이백. 일조량이 부족하면 당연히 광합성의 재료가 뭐예요? 이산화탄소, 식물 안에 있는 물 거기에 뭐가 가해줘야 돼요? 햇빛.
햇빛. 일조량이 부족하면 광합성량이 떨어진다. 광합성량이 떨어지면 개화결실 안 되겠죠. 광합성에서 우리 만들어지는 거 뭐라고요? 얘는 우리 뭘로 인식하기로 했어요? 생장으로 인식하기로 했잖아요. 개화결실이 안 되겠죠. 그러면 큰일 나니까 내부까지 일조량 확보될 수 있도록 나무를 잘 잘라주고 솎아내고 해야 되겠죠. 네. 자, 우리 전지전정을 하는 이유를 봤고요. 여기서 한번 볼게요. 네. 요거 보자고요. 강전정을 하면 강전정? 네, 강전정이 있고 약전정이 있어요. 느낌 오시죠? 네. 강전정 많이 잘라내는 거예요. 주로 절단전정 또는 자름전정이라 하죠. 가지의 중간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네, 양을 좀 많이, 잎도 많이 솎아내고. 약전정은 주로 이제 소금전정 위주라고 하죠. 우리 자름전정, 소금전정 용어의 정의 책에 있어요. 강전정을 하면 여러분 그냥 인식을 하자고요. 우리는 시험 봐야 되니까. 많이 잘라내는 거예요. 가지가 있으면 중간을 뚝 잘라내는 거예요. 그러면 신초 회복을 위한 신초 생장이 잘 돼요. 식물은 잃어버린 능력을 회복시키려는 능력이 굉장히 강하다. 네. 근데 우리는 연결을 그거보다는 잎도 많이 솎아내요. 밑에 한번 볼까요? 아, 여기 있네요. 강전정. 잎의 수를 잘라낸 잎수, 솎아낸 잎수가 20% 이상 많이 솎아내요. 자, 우리 잎 뭐죠? 잎. 식물에 있어서의 잎. 위에서 광합성 있잖아요. 광합성 어디에서 일어난다? 우리 제배학에서 배우신 거. 잎에 있는 엽록체. 잎이 광합성의 장소예요. 배우셨죠? 그러면 잎은 뭘 만들어낸다? 양분을 만들어낸다. 무슨 양분? 여기 썼잖아요. 탄수화물. 우리 그래 단당, 다당, 이당, 올리고당까지 했잖아요. 그쵸? 자, 잎은 광합성의 장소인데 강전정을 하면 잎을 아까 많이 20% 이상 잘라낸대잖아요. 솎아낸대잖아요. 그러면 잎수가 적어져. 얘를 우리는 뭘로 보면 되죠? 공장수가 적어져. 공장수가 적어지는 거예요. 탄수화물 생성을 위한 공장수가 적어지니까 탄수화물의 축적이 감소되고, 탄수화물은 뭐라고요? 생식생장을 위한 거예요. 화성을 유도하고 개화 결실을 위한 거예요. 탄수화물이 적어진대요. 공장수가 적어져, 탄수화물이 적어져. 그럼 개화 결실이 안 되겠네요. 결실이 져야 된다. 자, 우리는 강전정을 하면 잎의 수가 적어져요. 공장수가 적어져요. 뭘 많이 못 만들어내요? 탄수화물. 탄수화물은 개화 결실이 져야 된다. 이게 포인트인 거예요. 강전정, 결실이 져야 된다. 근데 이게 꼭 나쁜 건 아니죠, 여러분. 왜요? 이걸 재배에 우리가 응용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 감귤은 해거리가 굉장히 심한 품목 중에 하나죠. 네. 해거리예요. 해거리 경련 결과, 그쵸? 예를 들어 올해 과실수가 많아요. 개화 결실이 아주 많이 됐어요. 결실이 많이 됐어요. 자, 그러면 탄수화물 양분이 많이 소비된 거죠. 이제 남아있지 않아요. 극단적으로 보자고요. 남아있지 않아요. 자, 내년 결실을 위해 꽂는 분화가 돼야 되는데 양분이 없어요. 그럼 내년도 결실을 위한 꽂는 분화가 잘 안 돼요. 왜? 결실이 많아서 양분이 많이 소비됐거든. 꽂는 분화가 잘 안 돼요. 자, 내년이 됐어요. 내년. 아니, 꽂는 분화가 적어요. 그럼 당연히 결실수가 적어지겠죠. 꽃이 생겨야 열매가 생기잖아요. 그쵸? 자, 이게 해거리예요. 그럼 내년은 어떤 현상이 생기죠? 과실이 적어요. 반대가 되는 거죠. 과실이 적어요. 개화 결실하는데 양분을 별로 안 썼어요. 근데 잎에서는 계속 광합성해요.
양분이 많이 축적되죠. 자, 그럼 내년 결실을 위한 꽂는 분화가 또 많이 돼요. 꽂는 분화가 많이 돼요. 많이 되면 그 다음에는 당연히 결실이 많이 되겠죠. 이게 해거리, 경련 결과잖아요. 이걸 방지하려면 전정을 이용하자는 거예요. 자, 결실수가 급감한 해. 해거리인 해. 이해되시죠? 결실수가 급감 해거리인 해. 이때 이거 가만히 보니까 양분 소비 별로 안 됐어. 지금 잎은 계속 양분을 만들어내고 있어. 양분이 많이 축적됐어. 내년을 위한 꽂는 분화가 많아졌어. 내년에 결실수가 많아질 거예요. 이거 좋은 거 아니잖아요. 이게 계속 반복되면 좋은 거 아니잖아요. 강전정. 자, 해거리 당해에는 강전정. 결실을 억제한다. 뭐 좋은 말로 수량을 조절한다. 그쵸? 네. 자, 강전정 하나만 여러분 포인트 잡으세요. 약전정은 반대일 거 아니에요. 그쵸? 강전정, 공장수가 적어지니까 탄수화물 축적 적어지고 결실 저해되고 수량 조절. 네. 그러면 해거리 당해에는 내년도 보나마나 결실수가 많아지겠네. 안 되겠다. 강전정을 해서 결실수를 조절하자. 됐죠? 약전정이요? 여러분, 약전정 조금만 솎아내는 거죠? 그러면 공장수가 어때요? 많아요. 양분을 많이 만들어내요. 많이 만들어내면 개화결실이 잘 되겠죠. 꽂는 분화 잘 되고 개화결실 늘어나고 열매수가 많아지겠죠. 그쵸? 강전정 저해. 수량에 있어서 약전정 증대. 그러면 이제 약전정을 내가 수량수를 과실수를 좀 늘리고 싶어요. 증대시키고 싶어요. 그럼 강전정 해야 돼요? 약전정 해야 돼요? 약전정 해야 되겠죠? 문제가 뭘 나올지 이 원리예요. 이 원리. 결실을 여기 써 있네요. 결실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약전정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강전정을. 하나만 기준 딱 잡아 놓으세요. 억제, 수량 조절, 수량 증대. 네. 해거리 당해, 그래 감귤에 이게 나오는 거예요. 해거리 당해 감귤, 해거리 심하니까. 해거리 당해에는 강전정이 좋구나. 왜? 당해에는 내년의 결실을 약간 억제해야 되니까. 그죠? 내년에 뻔히 많이 열릴 거니까. 됐죠? 이 전지전정은 수세하고도 연관이 있어요. 수세, 나무의 세력, 나무 세력. 자, 약전정을 하잖아요. 약전정을 하면 수세를 강화시켜요. 그러니까 죄송 반대로 수세가 강할 때 약전정을 하면 수세가 너무 강해요. 이게 좋은 거예요? 좋은 거 아니죠. 적당해야 좋은 거예요. 너무 약해도 안 좋고 강해도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자, 수세가 너무 강해요. 그러면 약전정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쓰는 게 여러분 이해 편하시겠다. 수세가 강해요. 약전정을 해요. 강할 때 약전정을 하면 수세를 저하시키겠다는 얘기죠. 수세가 조절. 억제 이런 거보다는 조절돼요. 좀 약해져요. 왜요? 약전정을 하면, 약전정은 아까 제가 물론 절단전정이니 소금전정이니 이런 거 말씀드렸잖아요. 절단전정, 가지 중간을 잘라버리는 게 계속 새로운 가지나 가지 회복세가 되게 좋아요. 근데 약전정은 소금전정으로 하면요. 신초 생장이 그거보다는 좀 적게 돼요. 하지만 우리 위에 거랑도 연결시킬 수가 있죠. 약전정을 했어요. 공장이 많아요. 잎이 많아요. 그럼 양분은 많아요. 그게 다 개화 결실 쪽으로 쏠릴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양분이 수세보다는 개화 결실 쪽으로 쏠리기 때문에 수세가 조금 조절되는구나. 신초 생장도 강전정보다는 좀 적어져요. 그렇구나. 그럼 반대로 수세가 너무 약해요. 그럼 뭘 한다? 강전정을 한다. 강전정, 나무 중간을 탁 잘라버려요. 그럼 다시 회복시키려고 막 애를 써요. 신초 생장이 활발해요. 강전정 하면. 그러면 수세가 강해지겠죠. 이해되시죠? 네. 위에 거랑도 연결시킬 수 있죠. 강전정을 했어요. 잎이 별로 없어요. 공장이 별로 없어요.
그럼 개화결실이 잘 안 되겠죠. 근데 이제 가지는 계속 회복되고 개화결실 시기는 지났고 그럼 그 양분이 더 어디 있어요? 가지. 이 결실을 포인트해서 문제가 나올지 전지전정 뭐 많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면 수세를 포인트로 해서 문제가 나올지. 네. 하나씩 포인트 잡. 이거 수세는 반대잖아요. 수세가 강하면 약하면 강. 근데 문제가 수세가 강할 때, 약할 때는 무슨 전쟁을 해야 하는지로 나올지, 아니면 수세를 약하게 하기 위해서, 강하게 하기 위해서 결론을 포인트로 해서 문제가 나올지. 그렇죠? 여러분이 여러분만의 기준을 세우셔서 아예 이렇게 하세요. 강할 때 약할 때 강. 그러면 결론. 네. 오케이. 자, 그래서 전지전정 한번 봤고요. 강전정은 자름전정 또는 절단전정 위주이고, 약전정은 속금전정 위주이구나. 이 패수가 좀 적어요. 네, 오케이. 적과 우리 속가내기 적, 엽 봤죠? 네. 적과 다 하는구나. 네. 넘어가고요. 쭉쭉 넘어갈게요. 자, 휴면기. 감귤은 완전한 휴면은 없으나 아까 제가 낙엽과수, 온대과수들이 겨울에 휴면을 하죠. 감귤은 상록이잖아요. 완전한 휴면은 없지만 그래도 일정한 휴면 상태가 있긴 하구나. 뭐 이 정도. 그래서 적산 온도라고 하는 우리가 많이 들어본 게 나왔어요. 뭐죠? 발화부터 수확까지 생육기간 일평균 기온의 합산 0도 이상이 다 까먹으셨으면 안 되는데 적산온도, 유효온도, 생육적온, 발화적온, 네. 감귤의 번식 방법. 과수는 대부분 접붙이기를 하죠. 접붙이기를 하면 뭐가 좋다? 여러분 이게 다 암기거리가 아니라고. 접붙이기를 하면 뭐가 좋다? 대목이 있고 접수가 있잖아요. 이 대목을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수세도 조절할 수 있고 접목의 특징은 문제 나와요. 병해충 저항성을 증대시킬 수도 있고 환경 적응성이 증대되고. 여러분 무성번식, 수정을 통하지 않은 무성번식 특징 헷갈리시면 안 돼요. 무성번식은 유성번식보다 수정을 통해서 하는 번식보다 환경 적응성은 낮아요. 적어요. 하지만 접목은 그중에 괜찮다고요. 대목이 있으니까. 대목. 이거 그 내용이잖아요. 대부분의 과수는 접목하는구나. 우리 이따 포도 하겠지만 포도 빼놓고, 물론 포도도 접목하시는 분이 계시겠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포도는 삽목을 합니다. 여기 네. 그렇구나. 네. 넘어가고요. 쭉쭉 넘어가고요. 기간별 명칭 아주지 이런 거 그냥 한번 보시고요. 감귤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죠. 자, 병해충 방지해 볼게요. 병해충. 과수는 사실 병해충보다는 어떤 생리현상, 생리장애가 많이 나오죠. 자, 감귤, 더댕이병이 있네요. 자, 여러분. 모든 자료들을 보면, 물론 이제 그냥 일반 블로그 이런 거 말고요. 좀 그래도 공신력이 있는 어떤 논문, 아니면 대학 자료, 아니면 학술지, 이런 걸 보면요. 참 이게 일관적이지 못한 것들이 있어요. 특히 이 재배와 관련돼서는. 예를 들어 여기 더댕이병 볼까요? 더댕이. 우리 병은 셋 중 하나로 하기로 했잖아요. 곰팡이병이니 진균류, 그 다음에 세균병이니 바이러스병이니 마이크플로즈마나 이런 건 우린 일단 취급하지 말자고요. 네. 자, 더댕이병. 무슨 병일까요? 감귤더댕이병. 감귤더댕이병. 여기 이렇게 보시면 균사 형태, 균사, 포자 이런 거 나오면은 제가 뭐라 말씀드렸죠? 곰팡이와 관련된 거다. 그쵸? 네. 근데 감귤더댕이병은요, 맞아요. 곰팡이병이에요. 곰팡이병. 근데 지금 감귤이죠. 여러분 이제 2차 보시면은요, 감자 배우시거든요. 근데 감자는 병해충을 보통 약관에서 보장해줘요. 굉장히 많은 수의 병해충을. 근데 감귤의 더댕이는
곰팡이병인데 감자에도 더댕이병이 있어요. 더댕이 치면 감귤하고 감자가 제일 많이 나와요. 근데 감자의 더댕이병은요, 이름이 같잖아요. 물론 작물이 틀리지만. 근데 얘는 세균병이에요. 근데 이게 자료마다 막 헷갈리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럴 때는 우리는 뭘 기준으로 해야 될까요? 우린 시험 봐야 되니까 국가기관, 국가병해충 관리 시스템, 농작물 병해충 관리 시스템이 있어요. 그걸 기준으로 해야죠, 뭐.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확인을 해봤어요. 확인해봤더니 감자 더댕이는요, 거기 영어로 이름으로 된 그 병해충 병원균 그것까지 다 찾아봤는데 방선균이라고 하는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거 쓰지 마시고 세균의 일종에 의해 만들어지는 병이래요. 나타나는 병이래요. 감귤 더댕이는 곰팡이, 감자 더댕이는 세균. 근데 왜 균사 뭐 이런 게 감자 더댕이에도 균사, 포자 이런 말이 나와요. 네. 근데 이 세균 중에 하나인 방성균이요. 방성균 중에 하나가 병원균이 되는데 이런 곰팡이와 비슷한 어떤 그 양상, 균사, 포자 이런 걸 유발한대요. 그래서 어느 자료를 보면 감자 더댕이 세균이라고 그랬다, 곰팡이라고 그랬다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국가 병해충 관리 시스템, 병해충 정보 시스템 들어가면 감귤 더댕이는 곰팡이, 감자 더댕이는 세균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근데 감자에 가루 더댕이병 있어요. 가루 더댕이. 그냥 더댕이 말고 또 가루 더댕이. 이 친구는 뭘까요? 이 친구는 찾아보니까 병원균이 점균이라고 돼 있어요. 점균은 또 뭘까요? 점균. 곰팡이도 아니고 세균도 아니에요. 점균은 그냥 단세포 생물. 근데 이 친구도 이 감자더댕이를 유발하는 세균처럼 이 친구도 균사, 포자 이런 곰팡이와 같은 증상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자료들이 어디에는 곰팡이라고 그랬다가 어디에는 세균이라고 그랬다가 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증상 때문에. 근데 다르구나. 네. 이런 게 또 하나가 있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 세균에 의한 병 하면서 뭐 궤양병, 과수화상병, 또 근두암종병 말씀드렸어요. 뭐 무름병, 또 뭐 풋마름, 그다음에 배추 흰잎마름 이런 거 말씀드렸죠. 여기서 근두암종. 얘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뿌리 혹병이라고 그래요. 뿌리에 이제 혹처럼 생긴 거예요. 뿌리 혹 같은 게 생긴 거예요. 뿌리 혹병. 그런데 뿌리 혹병도 어디에 보면 세균병이라고 그랬다. 우리 이거 지금 세균병에서 했잖아요. 세균병. 근두암종도 어디에 보면 세균병이라고 그랬다가 어디에 보면 뿌리 혹병이 또 곰팡이병이래요. 자, 그럴 때 우리는 국가 시스템 이용해야죠. 국가 병해충, 농작물 병해충 관리 시스템 들어가 봤더니 뿌리 혹병이요. 한자가 두 가지로 돼 있어요. 같은 증상인가 봐요. 나타나는 양상은 뿌리에 혹이 생기는 건데 하나는 뿌리 혹병에 넣고 한자가 근두암종. 얘는 세균이 맞아요. 근데 하나는 뿌리 혹병, 우리식 이름은 똑같아요. 뿌리 혹병인데 한자가 근류병이라 돼 있어요. 근류병. 얘는 곰팡이병이에요. 근데 이걸 그냥 양상만 보고 뿌리에 혹 생겼구나, 뿌리 혹병 하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결론은 뭐예요, 여러분? 우린 지금 식물 병리학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정말 작정하고 떨어뜨려야지. 감귤 더댕이, 아니면 근두암종, 근류병 이렇게 나올 수는 있겠죠. 떨어뜨리려고. 네. 하지만 출제 확률은 지극히 낮다. 근데 한글식 이름으로만 이렇게 모든 걸 판단하면 안 되겠구나. 오케이. 어쨌든 감귤 더댕이는 곰팡이구나. 네. 자, 발생 조건 이런 건 다 고온 다습 때문에 우리나라 항상 고온 여름철, 고온 장마철, 다습, 그다음에 겨울철, 저온 건조 그게 문제였죠. 대책 우리 많이 봤어요. 대책. 하지 말라는 거 뭐 있었죠? 질소, 과용 회피, 밀식, 회피, 또 뭐 있었죠? 하라는 거, 석회시용,
윤작, 돌려짓기. 하지 말라는 거는 윤작을 또 그쪽 표현으로 하면은 이어짓기, 연작에 회피게 되겠죠. 그다음에 소독, 종자소독, 농기구소독, 토양소독. 또 무병묘, 무병종자, 무병주, 무병과. 저 이형종자, 혼입방지, 이형주 방지. 병든 부위 이런 거 제외 당연하고요. 이런 거. 관배수 주의하고. 그렇죠? 모든 건 다 똑같아요. 감귤, 괴양병, 뭐 세균병 맞고요. 네. 모든 건 똑같습니다. 대책은 다 같아요. 기타 이런 이런 병해충들도 있더라. 네. 자, 과수에서는 생리장애를 봐야 되는데 일소 우리 봤죠? 고온장애 중에 하나였어요. 일소. 여러분. 일소. 햇빛. 직사광선. 그쵸? 여기 일소 우리 쭉 있잖아요. 그러면 봉지 씌우기 하면 되네요. 이 봉지 씌우기가 뭐라고요? 유대재배. 일소의 한 타겟책이에요. 대책. 그리고 또 뭐 있었죠? 과실을 햇볕 살짝 돌려주기 있었잖아요. 그쵸? 네. 충분히 일조량 받았으면 그 다음에 돌려주기. 그 다음에 보기에 이거 농산물 품질관리사 시험에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파라핀 코팅 피막제 왁스. 우리 감귤 여러분 천혜향 또는 은주밀감 이런 것은 겉에 매끈매끈한 거 좀 뭔가 자연스럽지 않은 이질감 있잖아요. 왁스 처리하는 거예요. 왁스. 파라핀제로. 식품 첨가제예요. 먹으면 안 되는 거고요. 먹으면 좋지는 않은 거고요. 이거 해도 되는 거예요. 대책 중에 하나예요. 네, 대책 중에 하나. 일소 방지를 위해서. 병해충 들어오는, 아무래도 왁스 처리는 병해충 들어오는 것도 맞고, 또 저장성도, 장기간 보면 저장성이 안 좋지만, 단기간은, 네. 이거 해도 된다예요. 안 된다 아니고, 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열과, 봤죠? 열과, 과실, 과피가 터지는 거. 이유가 뭐였죠? 고온 건조 이후, 우리 장마철, 그 다음에 여름 고온 건조, 엄청 건조하잖아요. 이후에, 그 다음에 가을, 늦여름이나 초가을에 갑자기 태풍이 많이 왔어요. 갑자기 수분 흡수를 많이 해요. 과피가 못 견디고 터지는 거예요. 그게 열과예요. 그럼 대책 뭘까요? 대책. 우리 원인을 알면 대책 다 방지되잖아요. 여름 고온 건조 그때를 피복 양수분 유실 방지 우리 배운 거 다 나오잖아요. 토양 수분 조절 그때 조금 잘 견디게 그쵸? 네. 그다음에 과피 과육의 생장 비율 조절 이런 것도 있구나 보시고 여기서 연면 살표 나오네요. 연면 시비라고도 하죠. 연면 시비. 왜요? 열과 현상이 됐어요. 이미 토양 건조 물론 이런 거를 기본적으로 해야 되지만 급한 경우엔 연면 시비 한다고 그랬잖아요. 연면 시비. 용액 상태로. 자, 근데 여기서 뭘 연면 시비 하래요? 질산, 칼슘. 특히 칼슘. 여러분, 칼슘 굉장히 많이 나왔죠? 네. 제가 뭐 말씀드리려고 하는지 눈치채신 분. 연면 시비, 용액 상태로 칼슘. 이거 이렇게 쭉쭉 연결 지으시면 좋은데, 네. 칼슘, 체내 이동이 느리다. 토양에 주면요, 체내 이동이 너무 느려요. 물론 얘 자체는 양분 흡수를 다른 걸 도와주는 간접비료의 역할을 하지만 토양에 줘서 다른 성분으로 얘가 흡수되게끔 만들어 체내 이동이 식물 체내에서 이동이 너무 느리기 때문에 언제 그래요 지금 급한데 용액 상태로 직접 우리 체내 이동이 느리다 무기성분 했었는데요. 뭐 있죠? 체내 식물 체내 이동이 느려 터졌어요. 느리다. 부산 맘카페 했잖아요. 부산 맘카페 붕소, 황, 맘이 아니라 망간, 그다음에 칼슘, 철. 자, 얘네 느리면 어디부터? 부족할 경우에, 얘네가 부족할 경우에 어디부터 증상이 나타난다? 느려요. 지금 부족한데 보내봤자 안 가요. 많은 건 성숙한데. 그렇죠? 어른이 뭔가 다 많을 거 아니에요. 성숙한 조직에서 부족하니까 어린 조직으로 이제 막 생겨난 애기들한테 보내도 잘 안 가요. 저 어린 조직부터 증상이 나타난다. 결핍 증상이. 반대 있었죠. 체내 이동이 빠른 친구들. 뭐 있었죠? 인지리.
인질이 칼 들고 막 설친다. 빨리 도망가야 된다. 그럼 얘네들은요, 부족하면 성숙한 어른들이 애기들한테 막 보내요. 받아요. 그럼 부족 시 어른들은 다 주고 장렬하게 전사한다 그랬잖아요. 성숙한 조직부터 결핍 증상이 나타난다. 우리가 재배학에서 배운 거를 자꾸 녹여내는 연습을 보셔야 됩니다. 자, 복숭아부터는 빠르게 넘어갈게요. 복숭아. 장미과래요. 이 정도 보자고요. 낙엽과수죠. 그다음에 소교목. 자, 과실은 핵과래요. 핵과류. 그러면 꽃의 발육부리를 봐서는 진과겠네요. 진과. 자, 온난하고 건조한 기후를 좋아한대요. 건조한 기후를 좋아한다. 다른 말로 내 건성이 꽤 괜찮고 오케이. 반대로 내 습성은 안 오케이. 그쵸? 자, 복숭아. 내 습성이 약해요. 내 습성이 약해요. 네. 그다음에 쭉 넘어가 보시고 이런 뭐 품종 이런 거 그냥 참고 삼아만 보시고요. 네, 여러분 시험 보시기 바쁜데 저거 언제 보시겠어요? 네. 복숭아, 사과, 배보다는 조금 더 온난한 기후. 그러니까 사과배가 북부 온대가수면 이 친구는 남부 온대가수, 중부 온대가수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아열대는 안 되는구나. 네, 봤고요. 자, 일반적으로 낙엽과수는 휴면기, 겨울 저온 거쳐야 되니까 내한성이 강하겠죠. 내한성이 강해요. 오케이. 쭉 넘어가고요. 토양 조건, 뭐 우리 다 봤어요. 토양 조건 다 봤는데 이 친구는 내 습성이 약하니까 강우량이 적은 지방에서 재배하는 것이 좋다. 자, 내 습성이 약해요. 내 습성, 습해, 토양이 과습한 경우에 어떻게 돼요, 그러면? 지장을 더 많이 받겠죠. 토양이 과습해요. 내 습성이 약한데. 피해가 크겠죠? 배수, 통기, 양호, 물론 다 맞지만 복숭아 특히 내 습성이 약하구나. 자, 내 습성이 약하다. 그러면 깊게 있어야 그나마 물을 더 빨아들일 거 아니에요. 깊어야 한다. 여러분, 내 습성이 약하다 하나 가지고 어떤 지방? 강우량 적은 지방. 아, 토양이 과습하면 뿌리 발육 얘는 치명적이구나. 배수통기 양호해야 되는구나. 그 다음에 많이 수분을 빨아들여야 되니까 심근성이니까 토충을 깊게 파야 되는구나. 됐죠? 네. 근데 여기 토충이 이것도 자 상대적이에요. 여기 토충이 깊어야 한다 하면서 고품질 과실을 생산하면 표토층 부위의 대부분의 뿌리가 분포한다. 여러분, 고품질의 과실을 생산한대요. 내습성이 약한 작물인데. 토양이 과습하지 않다는 얘기죠. 과습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럼 뿌리는 너무 깊게 발달하지 않겠죠. 토층은 깊어야 되지만 내습성이 약해요. 고품질이에요. 그럼 토양이 과습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표토층이 분포하겠죠. 양토, 사양토, 뭐 약산성, 중성 이건 그만할게요. 네. 자, 여기 아까 얘 뭐라 그랬죠? 핵과류. 핵과류하고 지금 늦서리 피해 연상되시는 거 동상에 우리 할 때 했어요. 일찍 개화하는 인과류의 배나무와 핵과류는 동상의 피해가 늦서리 피해가 있다. 핵과류, 개화전후 늦서리 피. 됐죠? 네, 오케이. 자, 수분 조건, 내 습성이 약하고 복숭아는 내건성이 강하다. 재배학을 다 암기하려 하시면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네, 건조기후에 적합하다. 쭉쭉 넘어갈게요. 쭉쭉 넘어가시고 여러분 요거 하나 지워놓으세요. 요거 청경법은 여기 해당하지 않죠. 네. 내습성이 약하다, 내건성이 좋다. 양수분 유실 방지하는데 청경법은 해당하지 않죠. 네. 저건 지워놓으시고 넘어갑니다. 쭉 넘어가시고 여기서 복숭아 우리 저기 봐야 돼요. 되겠어. 뭐 여기 보시면 토양 양분 우리 배운 내용이에요. 다 토양 양분 유기물 석회 시용해서 잎단화 도모한다 뭐 다 배운 내용입니다. 생리장애 가야 됩니다. 생리장애랑 병충해 하나. 네. 복숭아도 번식으로 접목 방법으로 번식하고요. 쭉 넘어갈게요. 여러분 뒤로 한참 가셔서 병해충 방제 411페이지
여러분, 세균 구멍병 또는 세균성 구멍병 하면 10개 중에 9개는 복숭아 관련 문제예요. 실질적으로 2차에서도 복숭아는 딱 하나의 병충해, 얘를 보상해줘요. 다른 건 보상 안 하는데. 네. 세균 구멍병 하면 무조건 복숭아다. 복숭아다. 보시고, 자, 생리장애에서 핵할 현상 나올 수 있어요. 핵할. 뭐 자주 나오는 건 아니지만 과수는 워낙 생리장애가 좀 나오니까 핵과류, C 부분이 갈라진대요. C를 둘러싸고 있는 딱딱한 층인 뇌과피가 갈라지는 현상이다. 우리 가끔 보면은 복숭아나 이런 거 먹다 보면 핵과류, C가 갈라져 있는 거 보이죠? 이유. 급격한 양수분 이동 변화. 언제? 과실 비대의 좋은 조건인의 비대 속도가 빠른 때. 그러니까 양수분이 충분해요. 충분한 해에 갑자기 이동이 확 될 때 핵이 갈라진대요. 복숭아, 핵과류, 핵할. 양수분이 충분하고 기후도 좋은 해에 갑자기 이동이 급격하면 갈라지는구나.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갑자기 안 이동하게 조절하면 되죠. 갑자기 이동하는 거? 여러분, 적과 적엽 너무 많이 솎아내면 갑자기 확 이동하잖아요. 골고루 가다가 갑자기 솎아내서 지하에서 지상부로 확 간다든지. 양수분이 급격히 이동. 네. 그다음에 과다한 비료 시비, 과다한 관수, 급격한 관수, 과도하게 공급되지 않도록 핵할 기억하세요. 그다음에 열과 또 나왔네요. 열과. 근데 여기 보시면 열과에서 복숭아 열과, 무대재배, 유대의 반대죠. 봉지 안 씌우고 하는 거. 당, 비타민 함량이 높아진다. 과피가 단단해져서 조금 저장성이 좋아진다. 봉지 안 씌우는 거 이런 장점이 있었잖아요. 근데 복숭아 열과 하면은 봉지 재배보다는 무대 재배 시 발생이 심하다. 봉지 안 씌울 때 열과가 많이 발생한대요. 아무래도 뭐 조건상 그렇겠죠. 근데 이거는 품종에 따라서 제가 연구 자료들 보니까 좀 다르더라고요. 어떤 품종은 무대 재배할 때 오히려 열과가 심해지는 품종도 있고, 그러니까 문제 나오기 쉽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무대 재배하면 봉지 안 씌우면 열과 발생이 좀 세다. 네, 그 정도 보시면 됩니다. 자, 나머지 넘어가고요. 복숭아는 핵할 세균 구멍병. 자, 포도 볼게요. 포도도 금방 넘어갑니다. 자, 낙엽과수다. 동굴성이다. 장과다. 자, 장과는 뭐였죠? 꽃의 바룩 부위에 따라서 진과도 있고 위과도 있었죠? 장과에 속하는 무화과나 석류나 이런 집합과, 복과라고 했었잖아요. 단과, 복과. 이런 친구들은 꽃턱이 발달해서, 즉 꽃밭기가 발달한 위과, 그쵸? 같은 장과지만, 근데 포도는 진과예요. 포도는 진과. 네. 자, 포도에서는 볼 것 2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저는 이게 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자꾸 뭐 유럽종 포도, 미국종 포도 뭐 있어요. 네. 여러분, 포도는 유럽에서 시작돼서 미국으로 건너갔대요. 자, 유럽. 와인. 그쵸. 와인. 유럽종. 와인. 와인 생산을 위한 껍질이 얇은 거. 숙성시켜야 되니까 와인. 그 껍질째. 그쵸? 좀 과립도 작은 거. 유럽. 지중해. 따뜻해야지 포도 재배가 잘 되겠죠? 유럽, 남부 유럽. 예. 제가 이제 와인을 굉장히 좋아해서 와인에 대한 공부를 좀 많이 하는데, 아무리 미국 와인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여담으로 유럽 와인, 유럽 포도는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지금 이 얘기 왜 드리냐면 내한성에 관한 문제가 나와요. 유럽종 포도, 미국종 포도. 자, 미국종은요, 또는 이제 우리나라의 포도들이 대부분 미국종이에요. 근데 미국종은 유럽에서 시작돼서 넘어갔다 그랬죠. 그래서 구미 잡종이라고도 해요. 잡종. 근데 한국 포도가 대부분이 미국종이구나. 자, 미국종은 주로 어디에서 재배가 되냐면 미국 대륙을 쭉 가로지르는 에팔리치아라고 하는 험준한 산맥이 있어요.
산맥. 자, 여러분, 온난한 지중해, 험준한 산맥. 어느 포도가 강할까요? 추운데 어느 포도가 잘 견딜까요? 내한성. 어느 포도가 이게 문제가 나와요. 이게 왜 자꾸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나와요. 미국 쪽이 강하겠죠. 자, 여러분, 제가 지중해 산맥 괜히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아, 미국 종 에팔리치아 산맥 내한성이 강하다. 유럽 종에 비해. 내산성도요. 포도는 우리 했잖아요. 내산성 약한 거 포도, 무화과, 올리브 했잖아요. 약포몰, 그쵸? 포도는 일반적으로 내산성이 약해요. 약한데 유럽 종과 미국 종을 구분하자면 미국 종이 그나마 내산성이 좀 세요. 산성이 잘 버텨요. 자, 그 내용만 보시면 포도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건 쭉 보시고요. 우리 뒤로 쭉쭉 넘어갈게요. 여기 있네요. 이게 몇 페이지예요, 이게? 417페이지. 내한성이 약한 유럽종 포도는, 여러분, 내한성이 약한 유럽종 포도는 시각적으로 확 담아주세요. 약한, 지중해. 아, 잘 못 견디지. 영하 15도에서 동해를 받고, 내한성이 비교적 강한 미국종 포도는 영하 25도 정도에서 동해를 받고, 그러니까 내한성이 좀 강한 거죠. 네. 요거 문제 나옵니다. 영하 15도에서 동해 받을 때하고 영하 25도까지 내려가야 동해 받을 때랑 얘가 더 내한성이 강한 거죠. 약한 유럽종. 자, 그 다음에 토양 적응성. 토양 적응 범위가 넓지만 포도는 비교적 내산성이 약한. 여기 나오네요. 유럽종 포도 미국 종에 비해 험준한 산맥에서 자라는 데 비해 다소 높은 토양 산도를 좋아한다. 산성, 중성, 알칼리성, pH 0에서 14까지. 높은 pH를 좋아한다. 내산성이 좀 약하다. 근데 원래 포도는 약해요. 근데 유럽종과 미국종을 분류하면 유럽종은 높은 pH를 좋아한다. 내산성이 좀 약하는구나. 오케이. 포도는 이게 참 많이 나와요. 나머진 사양토, 양토, 뭐 약산성 다 나오죠. 오케이. 또 나오네요. 유럽종은 미국종에 비해 pH가 높은. 자, 복숭아는 내습성이 약했죠. 그쵸? 포도는 내건성, 내습성이 다 강하대요. 뭐만 약해요? 내산성만 약해요. 내건성, 내습성이 다 강하고 내습성만 약하구나.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포도는 우리가 지금까지 한 복숭아, 사과 이런 거 말고 알이 달려 있잖아요. 그거와 관련된 걸 좀 보시면 됩니다. 자, 과실, 탈립. 그 알맹이가 탈립 떨어지는 거. 알맹이가 떨어지는 거. 왜 떨어진대요? 일조량 부족할 때. 다른 원인도 있겠죠. 근데 일조량이 부족하면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가 탈립이구나. 탈립. 네. 그리고 우리 속가내기 할 때 적, 엽, 적, 과 많이 했잖아요. 포도는 알도 속가네요. 알 속가내기. 여기 쭉 넘어가시고요. 뒤로 보시면 가지치기 및 알 속기. 포도. 자, 그러면 더 뒤로 넘어가고요. 자, 포도나무 번식방 뒤로 한참 넘어가세요. 여러분, 포도에 저기 볼 거예요. 생리장애. 이게 몇 페이지냐면 422페이지. 여러분, 적어도 저랑 강의 시간에 보시는 거는 바로바로 정리해 놓으시고, 네. 입력. 포도의 생리장애, 꽃떨이 현상. 아까 복숭아는 뭐라고요? 할. 포도. 그 열매를 가만히 연상해 보세요. 갑자기 이동할 때 복숭아는 색이 갈라지고, 얘는 꽃떨이. 꽃떨이가 뭔가 했더니 알맹이가 포도 알 많이 안 열리거나, 탈립 아까 탈립하고는 좀 다르지만 많이 안 열리거나, 좀 비정상적으로 작거나 기형이거나 안에 씨가 없거나, 그게 꽃떨이에요. 이런 게 뭐냐 묻는다면 꽃떨이 볼까요? 이런 원인으로 결실이 불량한 현상. 근데 알맹이가 좀 문제 있구나. 그걸 꽃떨이 현상이라 하는구나. 자, 증상, 결실 상태가 극히 불량해져서 외관이 좋지 않아. 꽃떨이 현상 있으면 뭐 좀 저렴하게 팔기도 하지만 상품성이 없겠죠. 네.
상품성. 아까 탈립 원인 가장 큰 거 일조량 부족이었고요. 꽃더리 현상의 원인 뭐 양분 부족, 질소 과다, 뭐 이런 거 부족, 개화기 많은 가공량, 뭐 과도하게 건조한 많아도 가공량이 많아도 안 되고 과도하게 건조해도 안 되고 그쵸? 그러니까 이건 그냥 다 원인이에요. 네, 굳이 이렇게 했지만 아 이런 게 꽃더리구나. 네.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우리 봤던 거네요. 생장 조절제 이용 뭐 받았죠? 포도, 지베렐린. 1차 처리 무핵과 2차 지베렐린 처리하면 과실, 비대 성수, 비대 착색. 네. 단위 결과할 때 나왔잖아요. 그렇죠? 포도의 토마토톤, 포도, 지베렐린, 수박. 그렇죠? 콜히친 다 답하고 계시죠? 지베렐린 생장 조절제 이용고요. 이건 제가 표시를 안 해도 중요한 거예요. 이건 네, 우리 에세폰, 에스렐, 포도의 숙기 촉진, 성숙 에틸렌이었는데 우리 이름이 그쵸? 성숙 에틸렌이었잖아요. 근데 뭐 에세폰, 에스렐 기억나시죠? 이 친구들 에세폰, 에스렐, 에틸렌 만들어내는 약재예요. 네, 성숙, 숙기 촉진. 그 다음에 좀 특이한 것들이 있어요. 풀매트, 후라스타 한 번쯤 눈에 담아두시라고요. 혹시 또 떨어뜨리기 위해서 문제 낼 수 있잖아요. 포도, 과립의 비대를 촉진한다. 풀매트. 지베렐린 처리 이상으로 촉진됨으로 지나치게 큰 지베렐린보다 센가 봐요. 풀. 후라스타. 거봉의 창립 증가, 꽃더리 현상 감소. 눈에 한 번쯤은 담아두세요. 후라스타. 자 마지막 배 짧습니다. 배. 생리현상하고 저기만 보시면 돼요. 일소. 네. 장미과네요. 낙엽이네요. 교목 또는 관목으로 하네요. 네. 사과하고 같이 뭐죠? 인과류로 분류가 되죠. 인과류는 꽃 발육부위로 봐선 위과 가짜. 그렇죠? 북부 온대가수는 서양배, 동양배는 중부 온대가수. 그냥 온대가수구나. 낙엽이구나. 겨울 휴면하는구나. 저온성이 좀 있겠구나. 네. 여러분 내한성이 어느 정도 강하다 안 강하다? 이제 대충 구분 가시죠? 겨울 휴면한다? 낙엽가수다? 내한성이 좀 있겠네. 온대가수. 네. 쭉 넘어가시고요. 석세포가 뭔지 한 번쯤 네. 배 이렇게 하다 보면 약간 과육 같지 않고 까슬까슬한 거 석세포가 많구나. 네, 그것도 생리장애 중에 하나죠. 자 넘어가고요. 쭉쭉 뒤로 넘어가서 우리가 여기 다 우리 아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계속 했던 내용. 네. 토양 중요한 거 여기 있네요. 일찍 개화한다. 일찍 개화하는 인과류, 배나무와 같은 인과류는 늦서리 피해 위험이 있다. 아까 또 뭐라 했었죠? 우리 복숭아, 핵과류하고 일찍 개화하는 인과류, 배나무, 늦서리 피해.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상해에서, 상해, 동상해. 그다음에 벽해충 방제 넘어가시고요. 배의 생리장애, 물론 동록이라든지 엽소라든지 이런 건 배에서만 나오는 건 아니지만 발생하는 건 아니지만 배를 예시로 많이 나오고요. 이런 게 뭔가 하면 맞추시는 문제예요. 우리 객관식이잖아요. 녹슨 것처럼 거칠어지는 현상. 사과, 배에 많이 나오죠. 네. 원인? 너무 다습할 때. 다습해요. 배수 조건 해야죠. 통풍 잘 되게 해야죠. 자, 엽소 볼게요. 잎이. 소실, 화재 났대요. 왜? 직사광선으로. 자, 직사광선 직접 받아서 잎이 흑갈색으로 말라 죽는 거 엽소. 동록, 엽소 다른 데서도 나오지만 배에서 주로 나오고 이런 증상을 묻는다면 동록이다, 엽소다. 네. 자, 잎이 말라 죽으면 광합성 안 되겠죠. 공장이잖아요. 그렇죠? 개화결실 감소하겠죠. 수량 감소하겠죠. 네. 생육 불량해진다. 자, 포도의 꽃더리, 복숭아의 핵할, 그다음에 배, 동록, 엽소, 그다음에 감귤은 뭐 해거리와 관련해서 네. 전지전정 좀 보시고. 자, 이렇게 해서 과수 재배 관리 끝날게요. 버거우시죠? 버거우시더라도 바로바로 정리해 놓으셔야 나중 시험이 편해지십니다. 자,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 화회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